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전해보려고 해요. 저의 새로운 시작을.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IELTS 공부를 드디어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지금 대학을 다닌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결국 영양학과가 아니라 유전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왜 영양학과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사실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이 이런 IELTS 공부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서로 각자의 공부 방법이 다르니까 저의 그냥 영어 공부 팁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IELTS 공부를 엄청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고득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의 목표가 계속 낮춰졌기 때문에 저는 6.0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왔는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영어에 대한 어떤 기초도 없었고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영어가 내 삶에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저는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었으니까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무작정 이민 딱 오자마자 어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 비싼 인터내셔널 피를 내고 제가 등록을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어학원은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뒤에 저는 가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의 경우에는 문법을 한번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수업 진도도 너무 느리고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저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저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기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어학원에 등록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저는 그래서 혼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리딩은 사실 공부를 시작하고 몇 달 동안은 저는 단어만 외웠어요. 왜냐면 글을 읽어도 아는 단어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무식하게 진행을 해왔는데 진짜 문제는 제가 단어를 다 이제 외우고 어느 정도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시도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시도들을 했냐면 일단 한국에 인강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인강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들으면서 왜 스키밍 스캐닝 그런 스킬을 알려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문법책을 한번 정리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저는 문법책을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훑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책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하고 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남편이랑 영어로 된 기사를 읽으면서 뭐 기사나 아티클이나 뭐 상관없는데 읽으면서 그 글의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거나 그 글 안에서 읽으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아니면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정리하는 이 연습이 저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딕테이션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는 IELTS 리스닝 파일을 그냥 여러 번 듣는 연습을 했고요.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리스닝 시험 들어가기 전에, IELTS 시험 들어가기 전에 리스닝 파일을 저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시험을 시작할 때 미리 듣고 있지 않으면 딱 귀가 그런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고 시험에 딱 들어갔을 때 문제에 딱 들었을 때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를 조금 열어둔다는 생각으로 시험 전에는 꼭 리스닝 파일을 들었고요. 또 미리 키워드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많이 읽어두는 연습?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은 사실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굉장히 막막하기도 했어요. 라이팅은 타스크 1하고 타스크 2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타스크 1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를 외워서 다양하게 적을 수 있다면 사실 6.0이라는 점수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타스크 2인데 사실 저는 템플레이트로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 스스로 글을 적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글을 구성하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글을 로지컬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 한국어로도 글을 많이 써본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바를 꼭 이제 서두에 이제 글을 쓰고 또 그 주장하는 몇 가지의 주장이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적고 꼭 첨삭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좀 누가 봐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외부의 그런 기관에는 첨삭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남편의 글을 되게 많이 모방을 했어요. 남편이 제가 쓴 에세이를 모두 다 봐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한 글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자란 원어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킹은 진짜 다른 파트하고 다르게 스피킹은 저는 맨 처음에는 쉽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첫 시험에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않았어요. 딱 일주일 연습하고 갔는데 이 점수 오르는 폭이 가장 더디더라고요. 말하는 게 가장 느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는 대로 막 말해보기도 하고요. 혼자 템플레이트 모방하기도 해보고 화상 영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말하는 연습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큰 점수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남편이 없었으면 IELTS 시험 준비가 많이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남편하고 매일매일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1시간씩 실제 시험처럼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문제점을 조금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로 이제 말을 할 때 구사하는 방식이 so와 because가 없으면 제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습관을 이제 고치기로 하고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할 때 절대 so와 because는 쓰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하고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냥 접속사들 쓰고 다양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ELTS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한 후에 조금 저의 경험이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하는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저의 이야기나 생각, 의견을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풀어보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사실 그렇게 많은 팁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었다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할 수 있었겠지만 좀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드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새로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어떠한 변화들을 겪어 나가는지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확장된 저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 모습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집에서만 영상을 찍는데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요청해주시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또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댓글들 지금처럼 그냥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제가 늘 언제나 답변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은 미리 알려드린 대로 제가 왜 영양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유전학과를 선택을 했는지 그 영상을 가지고 제가 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